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은 또 있습니다. 지금 태영호 의원을 두고 네. 태영호 의원이 사실은 지금 뭐 당에서 징계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태영호 의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또 녹취록이네요. 맞습니다. 이것도 녹취록이에요. 맞습니다. 아, 우리 지금 녹음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지금 대화 녹음되고 있나요? 아니 태영호 네. 의원이 지금 저 이진복 수석하고 뭐 네. 얘기를 나눈 게를 두고 네. 끊임없이 이제 이거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나왔었던 공천 개입 이거랑 똑같은 거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것들이 뭐 도장 들고 나르샤 뭐 김무성, 유승민 뭐 이런 당 지도부들하고 대통령하고 큰 갈등이 있었던 그런 네. 사건들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지금 이제 요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때의 재판이다, 재연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김어준 같은 경우에는 그러더라고요. 뭐 박근혜 대통령 수사 첫 번째가 네, 첫 번째 네. 협의가 공천 개입이었다. 네, 그런데 네. 지금 아직 총선 시작도 안 됐고요. 그러니까요. 네. 말로는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고 실질적인 뭐 공천 절차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장성철 씨 같은 이제 대개 이제 언론에서 장성철 씨를 부를 때는 국민의힘 몫이다라고 해갖고 야당 민주당 몫 하나 불러서 네. 둘이 토론을 붙이는데 제가 어저께 들어봤더니 장성철 씨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뭐 정당에 대한 뭐 모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뭐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리고 이제 일단 이진복 수석이 어떤 어딩을 했는지도 정확히 지금 나오지가 않았고 녹음이 된 거 자체는 태영호 의원의 전원이었잖아요. 태영호 그렇죠. 의원이 내가 이진복을 만났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제 하는 건데. 그렇죠. 정확하게 네. 무슨 말이 이진복 수석이 했는지도 네. 모르고 태영호 의원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태영호 의원이 과장을 했는지 예. 아니면 그대로 전했는지 혹은 없는 말을 지어냈는지 이거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측면을 좀 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왜 지금 이 시점에 태영호를 공격하는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가. 그렇죠. 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태영호 의원이 몇몇 사람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그것도 한 사람이 차명을 동원해서 쪼개기 후원을 했다. 이런 기사들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그 어제 그러니까 MBC는 그러니까 녹취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태영호 의원의 후원금 장부가 네, 그냥 또 간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이 뭐 격렬하게 선거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공천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그리고 첫 번째 MBC에서 나왔던 그 녹취 같은 경우에는 네, 전화 녹음도 아니고요. 네, 태영호 의원이 그냥 자기 보좌관들 여러 명 모아놓고 네, 3월 9일 날, 네, 3월 9일 날 대화하면서 한 내용인데 네, 그게 딱 잘라져 가지고 네, 내가 뭐 앞으로 최고위원회에서 뭐 발언을 잘 하면은 네. 공천 같은 거는 당신 공천 때문에 힘들 거라도 공천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전하는 그러니까 말이 실내에서 얘기하는 거를 같이 회의하던 사람이 녹음을 하고 녹음을 한 하잖아요.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 나오는 거는 장부가 나오고 그다음에 태영호 의원이 일일이 땡큐 전화까지 다 했었다라고 했다. 하는 또 증언까지 나오고 이렇게 그렇죠.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느냐? 네. 왜 동시에 일단 1번 태영호의 그 징계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올라가 상태에서 있죠. 나오고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이 강남갑 태영호 의원이 강남갑이잖아요. 강남갑이죠. 강남갑을 두고 사실은 지금쯤이면 당협위원장 뭐 이미 이제 정해져 있지만 많이 지금 치열할 갑자기 때죠. 이제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치열할 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1번 보좌진들에 의한 일종의 태영호 까부수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얘기들 하나 하고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가진 뭐 정치적 함의를 떠나서 요 패턴을 두고 보면 보좌진들 흔히 말하는 그 식구들 의원실 식구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하나를 또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강남갑이라는 게 얼마나 가고 싶은 지역구예요. 그렇죠. 요거를 두고 또 다른 의원들이 이 자리를 따먹겠다고 하는 그런 또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드는데 실제로 예. 이제 다음에는 태영호는 저기 강남에서 빼서 네. 뭐
DMZ 인접지역인 뭐 경기 파주 같은 데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갈 수도 있고 그런 논리 만들려면은 이제 태영원이 빠져야 되고 여기가 강남 갑이 신사, 노년, 압구정, 청담이거든요. 네. 역삼.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출마만 하면 국민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태영호 의원이 공천받아서 초선으로 갔다는 거. 네. 첫 번째. 그리고 그럼 최고위원까지 됐다는 거. 네. 이 두 개 때문에 사실은 당협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참 마음이 안 편한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저기를 한 게 뭐 있다고 이런 식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태영호 의원이 강남 갑 의원이 됐을 때 가장 발악을 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는 아니 감히 탈북자가 한국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한국에서 최고위원이 된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요. 태영호 씨가 국회의원을 하는 것 자체가 아주 눈에 가시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네. 뭐 저는 좀 견해가 다르지만 네. 제주 4.3에 뭐 관한 것도 있고 네.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정치권에서 제기되지 못했던 역사 이슈, 북한 관련 이슈들을 네. 태영호 의원이 이렇게 제기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바로 또 어떤 해석들이 가능 정치적 해석을 이렇게 하셨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네. 과연 왜 그냥 최측근 보좌진들을 네. 데리고서 했던 이야기가 어떻게 MBC로 흘러나갈 수 있느냐. 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바로 태영호 의원이 북한에서 거의 50년을 네. 태어나서 성장하고 직업생활 50년을 보낸 분이라는 것으로서 네.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났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 국회의원 홈페이지에서 의원실 채용 공고를 하는 걸 찾아봤는데요. 네. 지금 저렇게 떼져서 제가 다른 국회 지금 태영호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했기 때문에 네. 태영호 의원실에서 사람 구한다는 얘기만 나오는데요. 다른 국회의원들도 다 해봤습니다. 지금 자 옆에 왼쪽에 조금 잘려서 안 나오는데 저게 20번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돼가지고 20번째인데 작년이 아니라 그 3년 동안 3년치 해갖고 20번째인데 지금 입법보조원 모집합니다. 구급 수행비서관 모집합니다. 구급 행정비서관 모집합니다. 또 뭐 8급 수행비서 모집합니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게 뭐냐면 보좌관들이 자꾸 나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렇게 나간 보좌관들 네. 중에 한 명이 누군가가 네.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고 다른 보좌관 그러면 다른 국회의원들도 저렇게 많이 보좌관이 바뀌느냐 해봤더니 다른 분들은 저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또 많이 바뀌는 사람도 있고 한데 많이 바뀌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빡세게 빡세게 하는 시키는 거죠. 경우들이 정말 많이 바뀌고 투덜거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네. 20명은 거의 최고 탑급입니다. 네. 많이 바뀌었는데. 그럼 왜 저렇게 많이 예. 바뀌느냐? 저희가 좀 그거죠. 이렇게 취재를 좀 해봤더니 네. 태영호 의원이 굉장히 일을 몰아쳐서 시킨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뭐 서로 비판도 시키고 제가 들은 게 또 그거예요. 자아 비판도 시키고. 예. 네. 자아 비판 말씀. 네. 자아 비판하고 뭐라 그래요? 총화 학습? 총화인데요. 총화. 총화가 뭡니까? 총화 다 모여가지고 아. 총화해서 그러니까 모여서 그동안 했던 걸 다 모여서 토론하고 아. 그 다음에 자아 비판도 하고 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아 오늘 방송 총학습. 신동훈 차장 아까 그 부분은 좋았는데 이 부분은 안 좋았어 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안 좋았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북한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 MZ들 보좌관들 비서관님 다 MZ들일 거 아니에요. 네. 카톡으로 슬랙으로 주고받고 맞습니다. 서로 대면도 잘 안 하고 자 파일 보냈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러고 그냥 뭐 네. 국감 같은 거 끝나고 네, 나면은 네. 다 갈 텐데 네. 태영호가 오늘 밤 국감을 마감했으니 총화가 있겠습니다. 하면 다 모여. 첫째 날 저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가감 없이 네. 상호 비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한 게 너무너무 안 맞고 힘들었다라는 얘기들이 제가 있어요. 볼 때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이건 역시 네. 소수자에 대한 우리의 시선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아마 북한에서 탈북한 어떤 여성이 네. 뭐 제가 이제 커피 뭐 그런 네. 매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저한테 만약에 얘기를 겁니다. 근데 제가 일 없습니다. 음. 라고 하면 아마 신 차장이 저를 두고서 아, 저 여자 너무 거칠다라고 하면
여성 단체에서는 탈북자 여성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한국 대중의 문제라고 비난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태영호 의원은 남성이고 중년이고 국회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제가 볼 때 태영호 의원의 가장 최초의 어떤 그 사람의 그 신분이랄까요? 어떤 존재감은 저는 탈북자라는 네.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 출년의 탈북자 남성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태영호 의원이 외교관 생활을 많이 했지만 이분이 결국은 북한에서 출생하고 북한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의 물을 빼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태영호 의원을 만난 사람들도 네. 태영호 너무 뻣뻣해 뭐 이런 종류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외국에서 온 사람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태영호라는 사람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태영호 의원의 의미, 네. 존재 의미 같은 것들을 조금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성장 배경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는 저는 태영호 의원도 결국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올려주셨는데 눈뜨개님 국가 기밀을 다루는 현역 의원이 네. 비치 인가자인 보좌관과 나눈 대화가 녹취된 거면 국가 기밀도 녹취될 수 있다. 이 사건의 제3자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오히려 이제 국가 기밀이나 이런 것들도 네. 많이 다루는 어떤 국회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말을 네. 보좌관이 녹취해서 해외로 바깥으로 냈다는 이걸 더 심각하게 보시네요. 네. 눈뜨개님의 네.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소수자라는 거는 네. 한번 생각을 저도 방금 시선에 네. 어떻게 본다면 약간은 제가 총하다, 자아 네. 비판한다 이런 예. 말을 했던 거에는 예. 그거를 약간은 조금 우습게 보려고 네. 하는 좀 부정하는 걸 보려고 하는 시선이 담겨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행위죠. 행위죠.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좌관 내에서 갈등도 많고 저렇게 계속 사람이 계속 들고 날다 보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뭔가 사고가 터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당 외든 당 내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구 문제나 네. 태영 의원의 그 지역구를 노리는 사람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에게 먹잇감이 될 수 있고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 이미지야 어떻게 됐든 간에 네. 그냥 뭐 MBC 열리면 잘해주겠네라고 흘려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온 거라고 네. 봐집니다. 하여튼 저는 뭐 태영호 의원이 뭐 공천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혹은 뭐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 거기 위법성이 있다면은 뭐 문제를 삼아야겠죠. 그러나 하여튼 이 얘기가 불거지는 과정에는 왜 그럼 태영호 의원실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태영호라는 사람이 가진 그 인생의 백그라운드 네. 이 문제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점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죠. 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태영 의원도 북한식으로 보좌관들을 너무 이제 정말 자기 수하처럼 생각을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보좌관들도 오래된 고참 보좌관들은 자기가 어떤 하나의 파트너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래된 국정 운영 국정 경험이 더 많은.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태 의원님은 좀 생각을 당연하죠.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국에서 국회의원을 한다면 정말로 여러 가지로 모범이 되는 네. 행위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난 원래 그렇게 자랐어. 이건 이제 더 이상 안 통하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태영호의 입지 앞으로. 예.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